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8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중원의 플랜 A인 빌드업 축구가 먹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지만 선수들이 활동량과 세컨볼 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우루과이 중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루과이 선수들의 경기가 끝난 이후 표정이 좋지 않았던 만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 성향은 그동안 슬롬3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라인업을 꽤 보수적으로 운영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기습적으로 이강인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던지는 등 1차전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의 플랜을 밀어붙이기 위해 최적의 중원 조합을 찾는 데 열중했는데 중앙 조합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서 그동안 해왔던 전술이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스쿼드 특성은 슈팅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쉽습니다. 직전 경기를 중계했던 해설위원들도 조금 더 슈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이후 슈팅으로 이어진 슈팅은 없었습니다. 황의조가 실전 감각 부족으로 노마크 찬스를 허공으로 날린 것도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외신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격이 날카롭지 못하다는 점을 대한민국 팀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죠. 결장자는요, 이용, 남태희, 황희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61위의 가나입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카리가 득점을 기록하고 상대 핵심 선수인 호날두의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죠. 다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코어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만히 볼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성향은 중앙 빌드업을 중시하는데 풀백을 좌우로 넓게 벌려 서면서 패스 옵션을 추가해주고 파티와 바바가 패스기를 열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바바가 부상으로 월드컵에서 낙마하면서 파티에 대한 빌드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수비 시에는 윙어들에게 많은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4-1-4-1 형태를 만들어 두 줄 수비 형태를 만듭니다. 스쿼드 특성은 이냐키 등 이중국적 선수들이 엔트리에 합류하면서 스쿼드의 질은 확실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조직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수비를 할 때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윙어들의 1대1 대응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해 측면에서부터 수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치고 달리기 식으로 접근하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 최소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멘사, 바바, 와카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들이 질비한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중앙 싸움에서 전혀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상대 중앙 빌드업의 핵인 파티만 잘 견제한다면 가나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룬과 세르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43위의 카메룬입니다. 스위스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전망이 어둡습니다. 세르비아와 브라질이 다음 일정인데 세르비아는 웬만한 유럽 강호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전력이 상승한 팀이고 브라질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얻지 못한다면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감독 성향은 4-4-2를 주력으로 쓰는 감독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4-3-3을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중앙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도 중앙에 미드필더를 꽤 많이 배치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중앙 싸움에서 맞불을 놓겠다고 한다면 4-3-3 포메이션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리고베르송 감독이 그동안 써오지 않았던 시스템을 얼마나 잘 다듬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장자는요, 은가주, 오용고, 맨제크, 은지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21위의 세르비아입니다. 브라질은 역시 강했습니다. 포르투갈을 플레이오프로 밀어버린 만큼 전력이 매우 상승한 상태이긴 하나 경험이 많은 브라질과의 경기력 차이는 현격했습니다. 두 골로 실점을 억제했다는 것만으로도 선전했다고 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강팀을 상대로 할 때 멘탈이 흔들리는 양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감독 성향은 다이렉트한 공격을 선호합니다. 중앙에서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발한 뒤에 15초 이내에 상대 골문에 접근해 득점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브라질전보다는 공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윙백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상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도 많이 보여줍니다.
결정자는요, 나스타시치, 스파지치, 코스티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코스티치와 블라우비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총력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뿐만 아니라 타디치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중앙 공격에서도 활기를 띨 수 있고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중앙 장악력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세르비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